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보내주신 8폭 그림 병풍입니다. 여덟 폭 멋진 채색이 굉장히 화려하죠? 네. 폭마다 집들이 화려한 집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집이 다 있네요. 예, 집이 다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뭔가 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 세계의 그림이 아니라 어. 무릉도원, 그러니까 지상낙원. 우리가 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를 그린 듯한 그런 상상의 그림. 오. 저는 아이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이들인데 근데 복장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아이들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머리를 이렇게 묶은 거라든지 의복을 보아하니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중국 네. 쪽인 것 같고 조영구 씨는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불교적인 어떤 그 동자 신들이 아닐까. 동자들이다. 예. 동자들이 놀고 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왜냐하면 같은 옷을 입은 애들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네. 가족 사진 같이 대가족의 아기들을 이제 추억을 남기려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닌가. 어마어마한 그 재력까지 왜냐면 입에서. 자세히 보면 네. 똑같은 옷을 입은 애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네요. 이 그림별로. 네. 네. 자, 여기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면서 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많은 게 없는데. 이게 이제 병풍으로 되어 있는 건 네. 아무튼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용도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려져 있는 이 병풍 주로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어디에서 사용했을까요? 이 병풍. 1번 사신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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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해외에서 오는 사신맞이. 2번 돌잔치. 돌잔치. 3번 신혼빵. 4번 서당. 어디서 주로 이러한 병풍을 썼을까요? 아이들이 다 많거든요. 네. 약간 다산을 상징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양상국 씨는 신혼빵일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들이 또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많이 낳고 많이 다산이 중요하기 느낌으로. 때문에. 예. 좋습니다. 양상국 씨는 신혼빵. 서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 놀고만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네. 네. 사신맞이? 이제 뭐 타국에서 네. 사신들이 왔을 때. 네네. 조영구 씨. 돌잔치입니다. 돌잔치다. 아이가 네.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면서 모든 놀이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네가 할 건데 네. 이 아이가 돌잔치를 통해서 이 병풍 속의 아이들처럼 밝게 건강하게 자라라는 자라라. 그런 의미를 담은 그림입니다. 서당 빼고 다 나왔는데요.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 신혼빵입니다. 오, 양상국 씨. 오랜만에 맞았네요. 양상국 씨 해석이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맞습니까? 예, 해석도 맞습니다. 역시.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대박. 그 배경이 궁궐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대갓집, 아주 부귀한 집안의 정원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많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거 잘 보시면은 전부 남자아이들이죠. 남자아이들. 그게 다남을 원하는 거죠. 아들을 많이 낳아. 그래 옛날에는 남자아이를 최고로 쳤으니까 네. 그 다남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부를 창출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훌륭하게 되라는 그런 길상적인 그런 것이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그린 거죠. 위원님께서 이제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 그러면은 이 그림을 부르는 혹시 뭐 명칭도 있습니까? 예, 아이들이 많죠. 대다수 이 그림을 보면 아이들 숫자를 세보면은 100명이거나 한두 명 넘거나 100명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백자도 또는 백동자도라 그러거든요. 백동자도. 근데 이때 백자는 일백백자를 씁니다마는 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남아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위원님 이렇게 중국 아이들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까? 당나라 때 그 곽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국가에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분양 땅을 제후를 받습니다. 그분에 관한 각분양 행락도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만 이렇게 빼내서 그려진 것이 오늘 나온 이런 백동자도가 된 거죠. 지금 이 아이들 복장이 보면은 전부 중국 애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아주 우리나라 말기에 오면은
복장이 우리나라식으로 바뀌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은 보면 이렇게 그려진 거고 이런 것은 처음에 이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궁중 하원들 직접 그린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널리 퍼지다 보니까 민가까지 퍼졌는데 원래는 궁중 하원들이 그렸던 거죠. 어떤 네. 놀이들이 있는지 위원님께 한번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폭마다 어떤 놀이들이 있나요? 그 일폭은 보면은 매화에 사람이 올라가죠. 매화에. 네. 그 매화따기라는 놀이고요. 매화 따기. 매화 따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를 가지고 놀죠. 새. 네. 그게 새놀이. 새놀이. 세 번째는 닭싸움인데 닭싸움? 실제로 저는 어릴 때 닭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닭끼리. 그럼 닭끼리 싸워요? 옆집 닭들과 우리 집 닭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그 이게 뭐 이게 그럼 지면은 도망을 가요. 닭싸움. 그 다음에는 물놀이하고 또 손목 때리기도 하고. 손목 때리기. 네. 오, 신기합니다. 진짜. 그다음에 다섯 복집은 잠자리 잡기. 잠자리 잡기. 뭐 잠자리 잡기는 요즘도 하잖아요. 요즘도 그죠? 하고. 네. 곤충 잠자리 잡기. 그다음 장군놀이. 장군놀이. 그럼 원숭이놀이. 원숭이놀이. 그다음에 관리 행차놀이. 그래서 관리 행차놀이. 여덟 폭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이 백야동도는 보면 10폭이거든요. 그러면 그네뛰기도 있고 씨름놀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덟 폭으로 돼 있는. 여덟 폭이라도 이 안에 들어 있는 아이들을 세 보면은 꼭 100사람입니다. 이거. 그렇군요. 지금 제가 마침 팔폭 근처에 있었는데 네. 여기에 조용호 씨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네요. 조용호 씨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오동나무잖아요. 오, 오동나무 맞아요. 오동나무.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있거든요. 대나무 그렇죠. 여기 혹시 의미하는 게 뭔지 조용호 씨? 대나무는 지조절개. 지저절개. 네. 그리고 오동나무는? 오동나무는 그러니까 부귀영화, 뭐 부귀영화? 그러니까 상서로운 거죠. 어. 그치, 성스러운 게 아니라 상서로운. 상서로운. 거.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위원님 이게 오동나무와 대나무 맞나요? 예, 오동나무 대나무 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 오동나무는 우리가 말할 때는 백오동나무를 이야기하는 네, 거거든요. 벽오동나무. 백오동나무에는 봉황이 깃든다고 봉황, 그러죠. 그렇죠. 예. 봉황은 깃들기는 오동나무에 깃들고 먹기는 죽씨를 먹고 산다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 열매를 먹고 대나무 산다는 열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지금 저거 오동나무하고 대만 그렸을 때 사실은 봉황을 그리는 것과 같은 봉황이랑 의미를 같은 가지는 거죠. 아, 이게 이게요? 봉황이라는 것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사회가 태평스러울 때만 나타나는 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은 구름에 보면 전부가 색이 있어요. 색이 있잖아요. 네. 사실 구름이 저런 색깔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스러운 것을 표기하겠어요. 맞잖아요. 상스러운 거. 서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스러운 것을 기운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1폭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지금 매화를 놀이. 따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요. 매화 나무에 아이 4명은 올라가서 매화를 따고 있고 네. 한 아이는 땅에서 줍고 있죠. 예,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매화 나무 말고 매화 나무 꽃을 따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의미하는 것. 매화 나무에 있는 이 아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1번 형제 우애, 2번 자손 번창, 3번 무병장수, 4번 과거급제. 정답! 조영구 씨. 매화는 네. 과거에 저거 하면은 매화를 다루잖아요. 매화? 암행어사. 암행어사? 정말요? 오. 매화. 그래요? 맞잖아. 몰라요. 그 매화 아닐걸요? 매화 아니잖아. 매화인가요? 아니잖아. 매화가. 그 매화 봄에 피는데 그럼 암행어사 가을에 되면 어떻게? 시험을 봄에 봤어요, 봄에. 그때. 암행어사는 무조건 봄에 봤습니다. 암행어사가 봄에만 출두합니까 그러면? 예. 자, 아무튼 조영구 씨는 암행어사. 과거급제. 과거급제. 자, 두 분. 자손 번창입니다. 자손 번창이다. 왜냐면 한 나무에 4명이 있어. 네, 4명. 자손 번창이네. 얘는.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유지현 씨가 그래서 형제 우애가 중요하다. 형제 우애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조영구 씨는 과거급제, 양상국 씨는 자손 번창, 예. 유지현 씨는 형제 우애. 네. 이렇게 정하신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4번 가극급제. 야야야, 나 진짜 왜 그래? 아니 왜 가오급제? 설명해드릴게요. 와, 매화가 진짜. 매화 맞잖아요, 그렇지 매화. 꽃은 매화가 아니고 능소화가야 하라야만이 버드예요. 어서화죠. 아니, 매화 아닌데. 매화 아니에요? 매화 아니죠. 아님에도 어서화는 능소화라는 꽃이 그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매화가. 그리고 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넷이죠. 4명. 네.
그 밑에 준비한 애가 있죠. 한 명 있습니다. 그럼 5명이잖아요. 5명. 그게 오자 등과라는 사자 성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자 등과. 선생님 밑에 또 오자 2명 더 등과?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다른 놀이 하고 다른 노래입니다, 있으니까. 다른 노래예요, 그게 끼일 저것도? 수가 없죠. 네, 오자 그래서 등과. 오자 등과라는 것은 5 아들이 과거 급제에 등과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얘도 매화로 올라가지 왜 얘는 안 올라가요? 지금 올라갈 거잖아요. 이제 올라간대. 곧갈 친구. 집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 조선 시대에는 5명이나 그 어려운 시험에 등과를 하면은 나라에서 그 부모에게 쌀도 내라주고 또 벼슬도 주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렸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위원님, 그러면 요거 말고도 혹시 뭐 과거급제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나요? 예, 있죠. 그거 보면은 저 닭싸움 하는 게 있을 닭싸움. 거예요. 요거 왜 과거급제입니까? 닭에 대한 그 상징이 있거든요. 네. 장닭에는 이 머리에 뭐가 있죠? 벼슬. 그렇죠. 네. 벼슬 있죠. 벼슬이 뭡니까? 벼슬이. 벼슬이죠. 그 과거 급제를 이야기하죠. 닭벼슬을 보고 한자를 쓰면은 개관이라 그러거든요. 개관. 근데 우리가 맨드라미 있죠. 맨드라미로 개관화라 그러거든요. 개관화. 맨드라미 생김새가 벼슬하고 같이 닭벼슬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닭은 그 과거 급제를 상징하는. 과거급제를 상징하는. 그러다 보면은 그 간도 있고 그 하는데 그 장군놀이, 육복에. 장군놀이에 보면은 그 네. 깃발이 있죠.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에 그 영자가 써 있을 거예요. 아, 네. 다스릴 영자가 있네요. 네. 그 영자라는 것은 굴령이 내린다 이런 영자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것도 보면은 이 우두머리 영자. 우두머리 장소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를 결국은 이제 출세한다는 거죠. 영주머리. 네, 그러한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는 오늘 나온 이 작품은 민화라고 하셨는데 민화예요. 근데 사실 이 백동자도가 궁중에서 유래됐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네. 그럼 위원님, 궁중에서 나온 거와 민화와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궁중민화는 이렇게 작지 않고 좀 크죠. 네. 그리고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일지를 연결로 아, 연결돼 있고. 연결을 궁중으로. 쭉 돼 있고 바탕 재질이 거의 이제 비단으로 하죠. 아, 근데 이건 역시. 종이잖아요. 그 오늘 그림도 보면은 그 침이 지붕 꼭대기가 그 보기 좋으라고 하는 장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침이라 그러거든요. 침이네, 이런 것들. 침이에 잘 보시면 그 금분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아, 이거 금칠을 한 건가요, 네. 여기? 그 궁중에서 있는 것은 무조건 순금으로서 아주 좀 상당히 두껍게 칠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그림도 보면은 이거는 궁중 그림은 아닙니다. 이 대갓집에서 사용했던 걸로 보이지는데 여기도 침이나 그런 장식 한 데 보면은 전부 금분이 박혀 아, 여기도 있어요. 있네요. 예, 금으로 칠해져 있네요. 그런 분을 칠했다는 것은 고급이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금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좀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비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갓집에서 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분에게 부탁을 하면서도 저걸 물감을 사줬을 거예요. 보면. 그렇군요. 다른 물감들도 푸른 거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물감을 네. 사용을 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이것은 예사집에서 쓴 건 아니고 정말로 보기한 잘 사는 집에서 부주문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럼 이게 제작 연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다수 보면 이런 연대가 좀 낮은 게 많은데 이것은 보면은 종이의 색깔이라든지 또는 안료의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170년에서 한 200년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년 가까이 된 백동자도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궁중 백동자도와 민화 백동자도를 놓고 볼 수 있는데 가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궁중 백동자도는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크고 또 아름답고 재질도 워낙 고급이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민가에 쓰는 것에 비해서 한 3배, 4배 비싸죠. 유재현 씨. 이런 백동자도는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숫자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양상국 씨. 아니 뭐 전체적인 수준이 상중하로 따졌을 때 이 정도면 한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 안 그러면 중상? 완전 상은 아니지만 중상 정도? 중상 정도 된다. 미나의 중상. 보관 상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건가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건 20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보관이면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죠. 보관 상태 좋다. 이현님 같으면 이거 백동자도 사고 싶으세요? 사야죠. 사야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사야지요. 예, 사야지요. 자, 세 분 남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길 바랍니다. 추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죠. 조영구 씨 9천만 원, 네. 유지현 씨 900, 양상국 씨 5천. 조영구 씨 9천만 원이요? 자, 백동자도에서 5폭이나 벼슬을 상징하는 그런 네. 그림을 그렸어요. 네. 자, 벼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구자, 구해라, 9천만 원. 조영구 할 때 굿자? 예, 세상을 구하라, 9천만 원.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세상을 구하라. 가난과 자손 번창의 의미가 담긴 길상도 백동자도 8폭 병풍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4천 원! 양상국 씨! 오늘 출품된 이 백동자도는 보면은 상당히 잘 그려졌어요. 그 보관 상태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취미에 그 금분이 다 좀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 금분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고급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가격 상승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백동자도 함께 하셨습니다.